자, 형용사적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용사, 원래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 투부정사 형태다. 투부정사는 뭐뭐 해야 할의 뜻으로 명사 뒤에서 왜? 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보다는 뒤에서 꾸며줘라. 이런 얘기겠죠? 형용사 역할을 한다. I have some questions. 나 몇몇 질문이 좀 있는데요. To ask you. 너에게 물어볼 만한 이란 표현이겠죠? 그래서 형용사적 표현으로서 어떻게 보면 I have some questions to you 해서 여기까지 to ask you 그래서 목적어는 여기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thing이라든가 one이라든가 body 아까 전번에 대명사에서 만났 적 있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과 같이 everyone, no one 이런 식으로 someone, somebody, everybody 결합 가능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이런 대명사는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서 꾸며주고 어떠한 형용사나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용사도 꾸며주는 형태는 뒤에서 꾸며줘라. cold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이런 표현으로써 알겠죠?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결합 형태를 한번 취했기 때문에 얘네들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로 수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I need to buy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서 마실 시원한 것을 살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뜻. It's about time.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써라. 그런데 다시 말해 명사 형태를 쓸 때는 뭐다? for를 써라. 이런 식으로 구분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It's time to start a new semester. 자, 새 학기가 시작될 시간이다 라는 뜻으로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사 형태로 바꾸면 뭐가 된다? It's time for new semester. 굳이 동사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라면 뭐다? for라는 명사를 데려오는 전치사를 써줘라. 어찌되었든 동사를 썼다라는 것은 항상 원래는 절이 아니었을까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It's time that I started. 자, 이 결국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동사의 주체가 누군지 살펴봤더니 의미상의 조어는 I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형태라면 It's time I started 라고 해서 문맥적으로 맞춰갖고 데려오라는 거죠. new semester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It's time 뒤에 전이 나올 때 현재일이라도 과거형으로 쓴다라는 게 좀 특이한 요소겠죠. 그래서 과거형 It's time I started a new semester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비투용법 앞서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형태가 나온다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조금 추가가 될 수 있는데 뭐냐면 운명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예정, 의도 가능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들까요? 뭐뭐 할 운명이다,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운명이다라는 뜻. 뭐뭐 해야 한다, 지금의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느낌. 뭐뭐 할 예정이다, 말 그대로 예정, 앞으로의 일에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뭐뭐 할 작정이다, 내 뜻을 가지고 뭐 할 결국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뜻. 할 수 있다, 지금은 할 수 없어서도 앞으로는 뭐가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앞으로에 대한 얘기. 결국은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가 강해요 라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다 재현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너무나 거창하게 표현하지 말고 그냥 비동사 형태로 간단하게 끄집어 와서 문장을 만들고 싶어. 근데 여러 가지 의미를 여기에다가 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Ulysses were to come back home in 20 years입니다. 그래서 율리시스는 만약 이걸 구조로 동사 보호로 본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조금 이상하잖아. 둘의 간의 관계가 동일해야 되는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동사 형태를 쓰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실은 뭐야? 뭐뭐 하게 될 운명이었다. 뭐뭐 하게 될 예정이었다. 예정 중에서도 좀 강렬한 운명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you were not to smoke in this office. 너는 이 사무실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예정이었어. 다시 말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라는 의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We are to meet at 9 a.m. in front of the subway station. 우리는 지하철 앞에서 9시에 만날 예정이었다. 맞죠? 그래서 이거 가장 대표적인 B2용법의 미래용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If you are to get pearls. 자, 너가 진주를 얻게 되려면 you must dive deep in the sea. 바다 깊이 잠수해야만 해 라는 뜻이죠. 자, 조건절 내에서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그거는 B2용법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조건절 내에서 사용하기에. 그래서 네가 조개를 캐려면 훨씬 깊이 잠수해야 돼. 뭐 이런 뜻. 자, 그래서 의도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다. The knife was not to be found. 자, 그렇게 그 칼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찾아질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어떤 가능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B2는 가장 강한 표현이 보다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영어는 어쨌든 간단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결국 B2 용법이 나오게 된 거는 강하게 운명이다라고 강조하기보다 약간 뉘앙스만 살리고 살짝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B2라는 거를 그냥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적절히 해석하세요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한 회화 표현일 수가 있다라는 거 활용이 많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게 되면 좋겠습니다.